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 안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은성, 노주희, 이가연, 이수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내용입니다. 학교 안 혐오 표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학교 안 성차별, 다문화, 외모, 장애인 혐오 표현과 학교 안 능력차별, 학력차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혐오 표현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가 등 여러 대상 집단이 제시됩니다. 혐오 표현 행위는 그러한 집단에 대한 모욕, 비하, 멸시, 위험, 폭력의 표현이며 이는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및 강화하기도 합니다. 학교 안 성차별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지속된다면 그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성차별이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박혔습니다. 당시에는 성차별이라고 깨닫지 못한 것을 나중에 깨닫기도 하지만 성차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고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요즘 페미니즘이 많으니 여대에 가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 시간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쓴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성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성차별을 없애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차별은 구조적 차별으로 각자 사회적 고정관념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더 심해지므로 고정관념을 약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차별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다문화, 외모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모 차별과 편견은 생각이나 가치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 뚱뚱한 몸, 작은 키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해질지 몰라도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심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며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정한 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우들을 조롱하는 경우도 보입니다. 다문화적 차별에서는 예전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생김새와 언어가 달라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 국적의 인구가 줄고 대신 다른 국적의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전에 갖고 있던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은 학생들이 하는 혐오 표현은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되거나 유행어, 신조어가 되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더욱 바로잡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인권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인 교사가 혐오 표현을 쓴다면 그 특정 집단을 무시해도 되는 집단으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장애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안타깝게 보거나 동정을 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인식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 외모, 언어에 관해 비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왕따, 은따를 당하여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분리하여 특수학교를 세우자라고 어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기피하여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는데 답답하다고 불편하다고 학습 활동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지낼 권리가 있는데 이를 선생님들과 비장애인 아이들만 편애하고자 결정하여 장애를 가진 아이를 존중하지 않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느리다고 배려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불편하다고 장애 아동들을 학습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학급 친구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왕따나 욕하지 말고 배려하고 선생님들은 그 학생을 배려하여 조금 기다려주거나 따로 상담을 하여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호작용하여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능력차별, 학력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차별은 학교 공간에서 가장 보편적인 차별로 기본적으로는 학업 등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호하고 학업이 뒤처지는 학생들이 무시를 당하는 차별입니다. 선생님들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능력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등, 중학교까지 이어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당연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중 언어반, 젤로스반, 목련반 등 상위권 아이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고등학교들이 사례가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학 입시와 맞물려 작용되어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학교나 교사의 배려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용인되기도 합니다. 이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로 인식되는 것이며 교육부는 이 현상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합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학생들을 학업 능력 수준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열정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교육부에서 내세우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고 교육부와 학교의 올바른 인식과 해결 방안 제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